도련변이 히어로를 다룬 영화 엑스맨. 이미 많은 팬분들이 계시지만 흥행면에선 MCU 영화보단 부진한데요. MCU만큼이나 매력적인 캐릭터, 세계관, 그리고 메시지를 가진 엑스맨 시리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CM206와 함께합니다. 엑스맨은 기본적으로 모든 히어로가 돌연변이, 즉 뮤턴트입니다. MCU 팬들에겐 익숙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가 바로 이 뮤턴트에 속합니다. 강력한 힘을 통해 영웅으로 칭송받는 히어로들과는 달리 엑스맨의 뮤턴트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적대시되는 소수자라는 점이 엑스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데요. 어벤져스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가 있듯이 엑스맨엔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가 있습니다. 아이언맨과 캡틴이 어벤져스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듯이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 또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뮤턴트들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소수자인 뮤턴트들의 투쟁에 있어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프로페서 X 찰스 자비에는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들이 뮤턴트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주리라 믿는 이상주의자라 할 수 있고, 매그니토 에릭 랜션은 일반인들은 뮤턴트들을 이해하지 못해 멸종시키려 든다 생각을 하며 뮤턴트와 일반인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맨 오리지널 3부작에선 매그니토가 빌런으로 등장하지만 MCU의 로키처럼 빌런으로 시작해 히어로가 되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로 인해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는 항상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지만 뮤턴트를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하면 항상 둘은 힘을 합쳐 상황을 이겨내기도 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걸까요? 우선 그들의 유년기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페서 X, 찰스 자비에의 경우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9살에 처음 텔레파시 능력이 발현되어 머릿속에 목소리들이 들렸고 자신이 미쳤다 생각했지만 12살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란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자신의 집에 침입한 자신과 같은 돌연변이 레이븐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의 텔레파시 능력은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 딱히 차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유전 박사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 돌연변이들과 인간들이 서로 도우며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그니토, 에릭 랜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입니다. 이 점 하나로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그의 금속 조종 능력이 처음 발현된 건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치군에 의해 그가 그의 어머니와 생이별할 때 그의 분노로 인해 처음 능력이 발현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돌연변이이자 유대인 수용소를 관리하던 세바스찬 쇼가 에릭을 데려와 능력으로 동전을 움직이게 하지만 아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던 에릭은 동전을 움직이지 못했고, 세바스찬 쇼가 셋을 셀 때까지 동전을 움직이지 못하면 에릭의 어머니를 죽이겠다 협박하였지만 에릭은 끝내 동전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분노한 에릭은 그때서야 그의 능력이 폭주해 쇼의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바스찬 쇼는 미국으로 건너가 돌연변이 그룹을 만들어 미국 정치계의 배후에서 활동합니다. 에릭은 쇼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끊임없이 추적했고 전 나치 간부들을 찾아가 고문해 쇼의 행방을 알아낸 후 쇼가 타고 있던 배를 습격했으나 실패하고 그곳에서 에릭과 찰스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찰스는 에릭의 과거와 생각을 읽어내며 그에게 혼자가 아니야 라며 그를 진정시킨 뒤 함께하게 됩니다. 그간 분노로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던 에릭에게 찰스는 분노만으로는 안된다며 분노와 평정심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힘이 발산된다 합니다. 그렇게 찰스는 에릭의 기억 속 아름다운 추억을 일깨워 평정심을 찾아주고 에릭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세바스찬 쇼는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미국과 소련이 쿠바에서 직접 대립하는 쿠바 사태가 일어나 그를 막기 위해 찰스와 에릭을 비롯한 다른 뮤턴트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쿠바 사태 하루 전날 찰스와 에릭은 대화를 나누고 찰스는 쇼를 막아야 한다 주장하지만 에릭은 막는 것뿐만 아니라 쇼를 죽여야 한다며 인간들이 돌연변이를 두려워하고 증오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에릭이 쇼를 죽이려는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였고, 이를 알고 있는 찰스는 에릭에게 쇼를 죽여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 하고 에릭은 평화 따윈 바란 적도 없다며 명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쿠바 사태 당일 에릭은 쇼를 죽이게 되고 쿠바에 있던 군인들마저 죽이려 드나 찰스가 에릭을 말려 군인을 죽이는 데엔 실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릭이 튕겨낸 총알이 우연히 찰스의 척추를 강타해 찰스는 하반신 마비가 되고 찰스와 에릭은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찰스는 어릴 적 자신의 집에 침입한 레이븐이라는 돌연변이와 함께 가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레이븐은 자신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본 모습은 파란색의 비늘로 뒤덮인 형체였죠. 그런 레이븐을 찰스는 모종의 이유로 밖에선 일반인처럼 변신해서 활동하게 합니다.
레이븐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많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는 찰스에게도 불만이 있었죠. 그런 레이븐에게 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릭이었죠. 에릭은 레이븐에게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며 누구보다 아름다우니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 뒤 레이븐은 자신의 본 모습으로 옷을 안 입고 찰스 앞에 등장하자 찰스는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죠. 쿠바 사태 이후 찰스와 에릭이 갈라설 때 레이븐은 에릭을 따라가게 됩니다. 찰스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만 에릭이 자신을 더욱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였기 때문이죠. 영화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넘어갑니다. 시간은 2023년. 미래의 돌연변이들은 센티널이라는 돌연변이 사냥 로봇에 의해 멸종 직전에 몰려있고 살아있는 돌연변이들은 모두 돌연변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를 비롯한 돌연변이들은 센티널을 피해 거처를 숨겨다니던 상황이었고 센티널이라는 돌연변이들의 막강한 적수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퍼스트 클래스의 무대가 되는 1962년 이후 1973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쿠바 사태를 비롯해 돌연변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볼리바 트라스크라는 과학자는 돌연변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돌연변이를 대적할 병기인 센티널을 개발해야 한다 주장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트라스크는 계속하여 지원을 해줄 기관을 찾아다닙니다. 그 와중 트라스크는 돌연변이들을 각지에서 모아 실험시설에서 실험하였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돌연변이 용사들 또한 따로 격리해서 실험시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레이븐이 이를 알아채고 사이공에서 실험시설로 옮겨지려던 돌연변이들을 구하고 트라스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퍼스트 클래스에 출연했던 하복이 레이븐에게 에릭은 어디 갔냐고 묻자 이젠 혼자라며 레이븐이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레이븐이 트라스크를 찾아내 죽였지만 오히려 돌연변이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되어 그 자리에서 생포될 그녀의 DNA를 통해 센티널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되어 2023년 센티널에 의해 돌연변이들이 멸종 직전에 가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23년 에릭과 찰스는 정신을 1973년 과거로 돌려보내 센티널이 만들어지기 전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꿀 계획을 세웁니다. 50년이나 과거로 돌아가려면 정신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데 자연치유 능력을 가진 울버린만이 과거로 갈 수 있어 울버린을 과거로 보내게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찰스를 떠나 에릭에게로 간 레이븐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에릭이 그녀를 어두운 길로 내몰았기 때문이라고 에릭이 고백하며 과거를 바꾸려면 찰스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설득해야 한다 말합니다. 1973년 과거로 간 울버린은 찰스를 찾아가게 되고 찰스는 프로페서 엑소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즉 자신이 가족같이 여기던 레이븐 그리고 그의 파트너 에릭이 모두 그를 떠났고 그는 두 다리마저 잃었으며 학교와 연구실을 열었지만 베트남전에 선생님들과 고학년 학생들이 징집되어 그 이후부터 찰스는 폐인이 되었다 합니다. 행크가 그에게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치료제를 만들어주었고 그 치료제는 돌연변이 억제제와 같은 맛이기에 치료제에 과의존하는 찰스는 능력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머릿속 남들의 목소리, 고통 또한 버틸 수 없게 되어 능력을 쓰고 싶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그럼에도 찰스는 레이븐을 위해 울버린에게 협력하게 되고 울버린은 에릭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에릭은 대통령 암살건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지하 감옥을 뚫기 위해 울버린은 퀵실버가 필요하다 생각해 퀵실버를 섭외하고 퀵실버와 함께 에릭의 탈옥을 성공시킵니다. 참고로 퀵실버의 본명은 피에트로 막시모프로 어벤져스의 완다 막시모프랑 형제이며 에릭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탈옥에 성공한 에릭과 찰스, 울버린은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그곳에서 찰스와 에릭은 한 번 더 썰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찰스와 에릭 모두 분노하지만 개인적으로 에릭의 명장면이라 뽑을 만한 분노씬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가 모두 진정한 뒤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에릭은 자신이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유는 바로 대통령 또한 돌연변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에릭이 찰스에게 사과하고 둘은 전에 두던 체스를 두며 화해하게 됩니다. 레이븐이 트라스크를 죽이는 날 당일이 되고 에릭과 찰스 일행은 레이븐을 막으러 가지만 에릭은 레이븐을 죽여서라도 미래의 돌연변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레이븐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찰스와 행크는 에릭을 막으려 하고 울버린은 자신의 몸에 아담한팀을 주입해 엄청난 고통을 줬던 스트라이커를 만나며 평정심을 잃어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뒤 에릭은 트라스크를 포함한 정치인들을 모두 죽이려 하고 레이븐 또한 트라스크를 한 번 더 죽이려 하지만 찰스가 레이븐에게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믿겠다 설득하여 레이븐의 살인을 막아 미래의 센티널은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 자비의 영재학교에서 행복한 미래를 보여주며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통해 기존 엑스맨 시리즈의 시간대가 리부트됩니다. 그 뒤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1983년이 배경입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1973년 워싱턴 사건 이후 10년 후
에릭은 전 세계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폴란드로 숨어 들어가 신분을 위장하고 제철소에 일하며 아내와 딸까지 얻어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찰스의 자비의 영재학교는 수많은 돌연변이 학생들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븐은 대통령을 구한 영웅으로 돌연변이들의 우상이 되었죠. 그러던 중 이집트에서 최초의 돌연변이 아포칼립스가 과거 반란군에 의해 깊은 땅속 피라미드 아래 묻혀있다 몇천 년 만에 깨어나게 되고, 그 여파로 세계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비의 영재학교의 학생이던 이번 다크 피닉스의 그 피닉스가 되는 진 그레이는 악몽을 꾸게 되고 아포칼립스에 의해 세상이 종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릭은 폴란드에서도 매그니토라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실수로 딸과 아내를 잃게 됩니다. 깨어난 아포칼립스는 세상을 멸망시킨 뒤 다시 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스톰, 사일록, 엔젤, 매그니토를 찾아가 능력을 강화시켜주며 자신을 지켜줄 포호스맨으로 영입합니다. 레이븐이 에릭의 소식을 듣고 찰스를 찾아가 에릭을 찾아달라 하고, 찰스는 세레브로를 통해 에릭을 찾지만 아포칼립스가 세레브로에 개입하고 전세계를 비무장화시켜버립니다. 찰스는 하복에게 세레브로를 파괴하게 시키고, 그 뒤 아포칼립스 일행이 찰스 앞에 나타나 찰스를 납치해 가는데, 이를 막으려 에너지를 발사한 하복이 본의 아니게 경납고를 맞추게 돼 학교 전체가 폭발하게 되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퀵실버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이미 불길에 휩싸인 하복을 제외한 전원을 구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편에 등장했던 스트라이커가 전세계 비무장 사태를 돌연변이들의 탓으로 돌리며 돌연변이들을 납치하고, 찰스를 납치한 아포칼립스가 그를 이용해 전세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찰스는 몰래 진 그레이에게만 숨겨진 메시지를 남기고, 진 일행이 납치된 레이븐과 퀵실버, 행크 등을 구출해 찰스를 구하러 갑니다. 아포칼립스는 자신의 의식을 찰스의 육체로 옮겨 그의 능력을 차지하려 했고, 레이븐이 리더 역할을 하며 진 그레이, 스콧 서머스, 행크 맥코이, 나이트 크롤러를 이끌었고, 포호스맨에 맞서며 아포칼립스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치룹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분노한 에릭은 지구의 자기장을 모두 조종해 전세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고, 레이븐과 그의 아들 퀵실버가 에릭을 설득합니다. 아포칼립스가 찰스의 육체로 의식을 옮기려는 순간 나이트 크롤러가 순간이동을 통해 그를 빼내고, 빡친 아포칼립스가 직접 전투에 나서며 상황은 악화되지만 레이븐을 죽이려는 아포칼립스의 모습에 에릭 또한 찰스 일행을 돕게 되고, 찰스와 아포칼립스가 정신력 싸움을 벌이지만 찰스가 열세에 있자 정신력 하면 빠지지 않는 진 그레이가 그들의 정신력 싸움에 합세해 그녀의 힘을 최대한으로 해방시키며 정신력으로도 아포칼립스를 압도하고, 6탄전에서 또한 피닉스 포스가 발현되며 아포칼립스를 녹여버립니다. 그렇게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끝이 나고, 진 그레이가 보여줬던 피닉스 포스가 이번 다크 피닉스에 있어 주요한 사건이 되고, 아포칼립스의 영화 마지막에서 찰스와 에릭은 완전히 화해했지만 다크 피닉스에서 진을 두고 둘의 사이가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엑스맨 프리퀄 3부작을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 그리고 레이븐을 중점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